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야, 윤석열 요즘에 쇼하느라고 힘들 거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자세히 보면 국민은 대통령 하는 일을 늘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야. 홍보수석이 몇 글자를 빼먹었네. 뭐 홍보수석이 몇 글자를 빼먹었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을 또 친구를 지명하고 순방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른 자. 본인에 관련해서 정말 아껴 쓸 생각은 일도 없는 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네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죠. 윤석열 순방 예산이 578억이 전부가 아니고 88억 원이 더 숨어 있었다. 그래서 666. 네. 바코드 666. 자, 빨리 교인들은 분노하십시오. 여기에 악마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말들 중에 앞뒤가 다른 게 정말 수백 가지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과학, 기술, 강국을 만들겠다. 그 뒤에 읽어줘봐요. 가로 안은. 과학, 기술, 강국 만들겠다. R&D 예산 감액을 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금리 동결을 하며 의료 공백 해소하겠다. 증원을 안 하고 여가부 폐지한다. 여가부 예산 증액하며 이제 전 정권 딱 그만해야 된다. 여전히 문재인 탓을 하며 카르텔 타파해야 된다. 본인의 카르텔을 만들며 그 앞뒤가 너무 달라.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국민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네요. 저런 짤이 돌 정도면. 그러니까 말을 국민의 말은 늘 옳다라고 말하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예산안 다시 짜오지 않으면 진정성 없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요. 이번에 지금 상반기 무역계획자 개선에도 세계 순위 뚝 208개국 중에 200위. 오.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지금 18위에서 200위가 된 겁니다. 무역수지요, 무역수지. 네. 아니 우리 밑에 누가 있어요? 북한보다 아래잖아요. 이거는. 와. 우리 지금- 위에 모로코가 있어. 멕시코, 스페인, 모로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집트, 그리스, 벨라루스, 이스라엘, 루마니아 등. 와. 그리스, 멕시코 다 지금 경기 안 좋다고 했던 나라들인데 전 세계가 걱정했던 나라들인데 우리가 거기보다 밑에 있습니다. 야, 이번에 국정감사 추경호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상정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냥 무능의 표본인 자가 교활해가지고 윤석열을 속여 먹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뭐 R&D에서 깎았다고 모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내가 봤을 때. R&D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R&D 이거 R&D? 닭 R&D? 매출이 R&D? 충분히 모를 수도 네. 있습니다. 다음 짤 볼게요. 야, 이게 오랜만에 보는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장면이네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요. 정상적으로 말했을 때는 저 낙하산을 이제 보조 낙하산이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게 주낙하산이거든요. 그 강화 5분 전 딱 그러면은 고리를 걸어야 돼요. 저 비행기 천장 위에 고리를 거는 데가 있어요. 고리를 딱 걸면서 저 앞에 보이는 문 있죠. 네. 저기 가가지고 문에 섰해가지고 뛰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장면인데 민생 속으로 용산 참모들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그 말이 총선 준비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번에 무슨 산업부 장관한테 반말 쌍욕 했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이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좀 나가서 민생을 돌봐라라고 하는데 그거 왜 자꾸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니까 자기는 나가진 않고 근데 본인이 안 나가는 게 사실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근데 이런 말을 본인도 무책임 없이 하고 있는 게 웃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 그림에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조종석에 사람이 없잖아. 그러네. 야, 이거 진짜 깨알 같다. 그러네요. 다음 짤 한번 볼까요? 다 비슷한 맥락들이에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 그러니까 거울에 있는 윤석열이 네가 제일 문제야. 너만 잘하면 돼. 아니 사실은 행정관까지 민생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국민의 목소리는 윤석열 지가 직접 들어야죠. 그렇죠. 행정관이 민생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리 의혹이 나오기 시작하죠. 애들 나가서 돈 걷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돌대가리에 좀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새날 니들 방송하지 말고 집회 나가라 이런 얘기. 아유, 왜냐하면 집회 나가게끔 민심을 드글드글 끓게 해주는 역할과 집회를 유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야
시원한 데 앉아서 방송하지 말고 집회에 나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서로 간에 정해져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집회 나가잖아. 그래. 아, 맞습니다. 자,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이것도 비슷해요. 윤통이 거울을 봅니다가 아니고 윤통이 미쳤나 봅니다. 2년 논쟁 멈추고 민생 집중 쓴소리하는 언론 만나야. 근데 그 윤통이 왼쪽에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정말 그 거울 속에 있는 윤통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좌파 타도를 머리에 묶고 안 된다니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내가 본 역대 정치인 중에 가장 최악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의 인식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세상을 다각도로 볼 줄 모르잖아요. 오로지 세상의 모든 자기 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면서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래버리고, 그러면서 쓴소리하는 언론 만나야 이 사람 자기에 대한 쓴소리 하면 바로 바이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쓴소리하는 언론을 만난다고 해요. 다음 짤을 볼게요. 국민이 옳다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물가 좀 신경 써달라. 물가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따가 여론조사에도 네. 그런 비슷한 내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본인의 정적만 잡으려다가 지금 물가가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가에 그렇게 한 번도 탄식을 안 했던 우리 엄마가 야, 이 정부는 도대체 물가 안 잡고 뭐 하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라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는 건데 또 순방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국빈 방문 뭐겠어요? 놀러 가는 겁니다. 아이, 걱정돼 죽겠어요. 또 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혈맹이고 이스라엘의 적은 이란이다 이럴까봐. 아, 그러네. 갑자기 또 사직생계 정신으로 막 하면서 하면 또 걱정됩니다, 가자지고 진짜. 재건 비용으로. 그 얘기 이따 나오니까요. 좀 참으시고요. 예. 자, 다음에 지금 이런 거죠. 갈라치기. 좌우로 이념을 가르고 중장년과 MZ세대를 세대를 가르고 이대녀와 이대남을 성별을 가르고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를 빈부를 나누고 지역도 나눠요. 새만금 예산은 삭감하거나 재검토하고 지금 공항 TK 공항 예타 면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말할 것도. 저런 게 윤석열이에요. 대통령은 국민 통합해야 할 의무가 헌법에 새겨져 있어요. 나쁜 새끼죠. 정말 그다음에 삼권 분립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윤성 작가님이 정말 잘 그려주셨네요. 삼권 분립도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런 거지. 삼권 분립해야 되는데 친구 79학번 친구 먼저 79학번이라고 챙기고. 친구 지명하는 네. 정말 야 진짜 한심한 나라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옛날 국감 윤석열이 저러다 보니까 국감이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윤석열 정권에서 나온 애들은 다 따져요. 왜요? 어제 그저 권익위 국감에 김홍길이 나왔어요. 목소리 처음 들어봤거든. 그냥 양아치예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는 식으로 딱 어떤 유병호, 김태우, 김홍일이는 딱 같은 거다만.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김혜경 여사 법카 밥값 7만 8천 원으로 길고 긴 압수수색과 조사.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밥값 7만 8천 원이 제보자 조명연의 식대 결제분이란 거 정확히 합시다. 자신의 밥값 법카 결제 후 제보, 그리고 김은혜 캠프로 합류. 이것이 팩트. 아, 김은혜 캠프로 합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배모 씨의 아래에 있었던 조명연이가 어제 기자회견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서곡이 KBS 보도가 처음 터졌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배모 씨가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저 가격표를 띱니다. 그래가지고 김혜경 여사 집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김혜경 여사한테 배모가 잘 보이려고 내가 사다 놓은 게 돼요. 근데 그 법카 사용자가 김혜경 여사가 아니고 배모란 말이에요. 자기 카드로 사고 나중에 법인 카드로 가리를 했죠. 그 밑에 있던 조명현이는 배모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과정을 보시면 김혜경 여사가 사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관리 책임에 대한 사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명현이가 뭐 갖고 나온 그 이재명 대표 밥상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생선 한 조각하고 대부분 그 채소 반찬인 거 요거를 또 이 도시락 가격도 안 될 만한 걸 갖고 수라상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이번에 저 김동연 지사 관련해서도 경기도 전체 법카 이야기를 했더니 언론사는 그거를 김혜경 법카 전수조사 이런 그런 가짜 뉴스 내버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거쳐요. 이유가 뭐겠어요? 솔직히 야 이직들 야 개새끼들아. 나도 어저께 지난주에 법카로 밥 얻어 먹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인카드를 이재명식으로 털면 정변도 구속이에요. 아닙니다. 잠깐만. 아닙니다. 법인카드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인카드 없는 애들이 지랄하는 거야. 법인카드 한 번도 안 써본 애들이 이 지랄하고 있다고. 김혜경이 초밥 사 먹고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오마카세에도 좀 적용을 하고 4인 식당에 8인이 결제했나? 아무튼 그런 기적도 좀 보고 이 잣대를 가지고 이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자기 집 근처 식당에서 650만 원짜리였나요? 그거 밥 먹은 거 그런 거는 왜 어느 누구도 수라상이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게 정말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진짜 수라상이에요. 저게 총선용이에요. 아주 그쵸? 자극적이고 미세한 부분을 갖고 민심을 건드리려고 또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지랄 연병을 떨고 또 있잖아요. 이번에 저 증인 채택을 했네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설명해봐요. 증인 채택. 아니 증인 채택을 처음에 권익위에 어떤 협조하는 증인 이런 식으로 증인을 올렸고 이걸 이제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을 하는데 처음엔 채택이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이 김혜경 씨 법카 관련된 인물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도. 근데 우리 쪽 담당자가 누구냐, 간사가 누구냐, 김종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김종민이 그걸 몰랐을 거냐. 왜냐하면 김종민이 종종 출연하던 그 똥파리 스피커에서 이 사람을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모르고 여야 합의를 해줬다가 나중에 이게 난리가 나니까 정무위에서 합의를 해서 다시 증인을 뺀 겁니다. 그 왜 증인을 뺐냐면 이것도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걸 국회에 불러서 이 증인을 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여당에서도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1차, 2차 다 문제가 있지만 저는 김종민이 이걸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올렸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대선 때 누가 걸었는지도 표시하지 않고 김혜경 법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로 걸었던 놈들이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총선용이라는 거예요. 대장동으로 못 흔드니까 법카를 다시 가져오는 저 비열함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선동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법인카드로 밥 한 번 안 얻어 먹어본 자들. 법인카드는 평생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저게 어마어마한 그 정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밑에 국민들이 그렇게 좌지우지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선동을 하는 거고 위에서는 사실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현금이 51억씩 있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5년 동안 신용카드랑 영수증, 현금 영수증 쓴 게 0원이에요. 본인 신용카드가 0원이라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누구 카드를 썼을까요? 그때 당시 김앤장 재직할 때입니다. 뻔하고 다들 이렇게 쓰면서 김혜경, 이재명 가지고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인카드라는 게 딱 업무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했지만 야 씨발 솔직히 이야기해서 특수활동비 매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은행 계좌에 속속 입금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아니 특수활동비를 자기 와이프 갖다 줬다 1억 5천 갖다 줬다 자랑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쪽은. 그러니까 막 공격하긴 하는데 법인카드가 그렇게만 잘 쓰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니 근데 경기도지사가 일을 하는데 24시간이 도정을 위한 거는 대부분이 다 도정일 텐데 그럼 거기서 밥 먹고 한 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의 핵심은 배모가 김혜경 여사한테 잘 보이려고 쓴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카드로 쓰고 법인카드로 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불법성 나왔던 게 78,000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빡쳤으니 죄송합니다. 자, 조민 씨 관련한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요거는 본인의 글을 직접 읽어드리는 게 가장 빨라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 어제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일부 부인하여 검찰이 기소하였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하여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조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 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2. 경력 증빙 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당시 법에 무지하였기에 당시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출하였으나 이번 계기를 통하여 반성하고 있음도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1번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되어 있고 저는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저희의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와 저의 변호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 오로지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하며 법정 외에서 언론이나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나아가 그 내용마저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공개 재판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입장이 드러날 터인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 모두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자님들께서 기사를 내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장난쳐버린 거예요.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일부 부인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였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서 태세를 받고 전부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아 양나라 새끼들 진짜. 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 입장 바뀐 거 없다. 왜곡 보도였다는 말씀드리고 기레기게 장난질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짤도 한번 볼까요? 아메리칸 파이가 아니고 아이. 하마스가 아기들까지 확살하고 병원을 폭파하고 북한제 무기를 사용해요. 오 북한? 네. 저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 이스라엘 전쟁 잠깐만 짧게 언급을 하면 병원이 폭파당했잖아요. 근데 나는 역시 미국 새끼들은 정말 국제적 양아치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양쪽 주장이 이런 거였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을 폭파한 것은 이스라엘인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오폭을 한 거다. 자기네 병원을 때린 거다. 근데 하마스엔 그런 무기가 없어요. 처음에 그 에어돔 뚫고 막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일종의 이제 포탄 비슷한 거 만든 거 뭘로 만든지 아세요? 녹슨 수도관에다가 화약 넣고 만든 거야. 그냥 그걸로 막 쏜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을 못 준다고 벽도 못 들어. 정확하게 말하면 화약도 아니에요. 질 속에 비료하고 물엿 같은 걸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가삼이라고 하는데 가삼 로켓이라고 하는데 가삼 로켓이 오발해가지고 병원이 폭파해서 500명이 죽었다. 도대체 어떻게 고지들어요? 병원 내에 산소가 있어서 산소가 폭발해서 그랬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산소를 지하에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병원 산소가 무슨 액화산소 로켓에 쓰는 액화산소 아니고 좀 고압으로 농축해 놓은 산소라 그렇게 폭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 26곳을 폭격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우리나라 언론에는. 그러니까 하마스 악마화인데 솔직히 나 하마스건 이스라엘이건 현재 민간인 학살하고 이런 건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딱 요즘에 이 느낌이 오는 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 같은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저격하면은 테러리스트라고 한 게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독립운동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이든이 여기 가가지고 그 병원 폭파한 게 하마스 짓이 분명해. 이게 사건 조작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그런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군이 한국의 민간 건물을 폭발을 시켜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한 짓으로 만들면 여기서 어떤 사람도 언론상에 나와서 북한 편을 들 수가 없죠.
현실이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선례가 있죠. 천안함이라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해도 진짜. 공산당이라는 식으로 너 북한 편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참 심각하죠. 뭐 하마스가 아기들까지 학살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열심히 들어서 알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병원 폭파 항해하는 10대 청소년이 이스라엘군한테 사살당했다는 거 아세요? 그건 모르시죠. 그게 우리나라 언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BBC 같은 경우 하마스에다가 그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 가치 판단은 독자가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들 일방적으로 주입을 해주죠. 그냥 사실관계에 대해서 앞뒤를 판단을 안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됐건 하마스가 됐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폭력 행위도 용서받을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자행해왔던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하마스가 한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비판을 하면 어떻게 맞습니다.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가 있냐고요. 이게 그 미국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인데 바이든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손들어주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하고도 똑같은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신기하게도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그냥 극우예요. 심지어 개인 비리 같은 게 있어. 고속도로 정점 바꾸는 것 같은. 딱 그런 상황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스라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된 시선 좀 가져봅시다.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놀랍게도 만약에 북한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하나 있긴 하죠. 그렇죠. 알고는 계시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거지. 검찰이 일반인한테는 또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보고 자기들은 현미경처럼 보는 거예요. 이따 그 이야기 주제가 따로 나옵니다. 이재명 볼 때 제임스 웹으로 봐. 다음에 정의당 젊은 것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의당 욕했던 게요. 노회찬 내 정신이 사라지고 정의당이 그냥 패션 좌파 뭐 이런 느낌 해가지고 정말 국회의원 할 만한 경력이 되나 싶은 애들을 국회의원에 만들어 주었더니 민주 세력의 정지라고 막 했던 그것 때문에 정의당이 민심이 잃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에 정의당이 1.9%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내부 총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정미 지도부에 유호정 하는 말 국민의 힘보다 무책임하다. 장혜영 이정미의 자각론은 정의당을 조용한 파멸로 이끌고 있다. 젊은 것들이 일단 그다지 조용하지 않게 파멸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너네들 둘이 뭐 했어요? 얘네들 한 거 생각나세요? 문신 생각하죠. 타투. 무인 타투 헤나하고 타투하고 원피스 입고. 박원순 저격이요. 원피스 입고 그거 말고 그러면 장혜영은 뭐 했는지 생각나세요? 그 당대표를 그렇죠. 날려버렸죠. 자기 당대표를 네. 날려버렸죠. 그래 놓고 자기네들이 지금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일반 당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다시 한번 놀랍네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당 내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는 걸 자기네들 반성은 안 해. 이정미 탓이야. 아니 이정미가 잘했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마치 우리가 이정미 편드는 효과가 생기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굳이 김기현 편을 들고 싶진 않은데 윤석열을 보면서 김기현이 안타까워지는 그런 효과인 거죠. 아니 나는 바이든을 보면요 윤석열 편들고 싶어져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저는 바이든이 저는 굉장히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체장애자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 호주머니에서 뭘 자꾸 빼가. 나는요 지구를 폭격을 하면요 바이든 편들 거예요. 그게 속성 같은 거지. 그렇죠. 자, 외계인이 친구가 어쩔 수 없지 그때는. 자 이게 재밌는 짤이 너무 길어졌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김만호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스 형님 TV님 대통령은 국가원수 경훈 국가왼수. 네. 기다려 봄님 감사드리고요. 건이 껌껌이 그런 거니? 님 건이 껌껌이 그런 거니님 감사합니다. 장윤희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명주님 용산에 있는 거 또 놀러 간다니 팔자 좋다.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영업사원 잘라내게요. 포나님, 볼매님, 마차님, 정변형 멋지고 이쁘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려. 자,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자 입으로 가겠습니다.